드라마델리입니다. 우아한 제국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결국 장기훈이 양희찬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고 말았네요. 장기훈은 얼마 전부터 양희찬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죠. 자신들의 계획의 가장 걸림돌이 정우혁이었는데요. 정우혁을 쳐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지만 양희찬은 두고 보자고 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양희찬에게 정우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훈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고 정우혁은 양희찬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양희찬은 곰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네요. 양희찬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들 그게 비밀로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죠. 더구나 그 일을 제클린이 알고 있으니 말이죠. 제클린은 장기훈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신주경과 정우혁의 도움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아기는 희생을 당하고 말았죠. 냉동창고에 갇힌 사이 유산이 되었던 건데요. 신주경은 제클린의 아기가 유산된 일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했었네요. 자신 역시 둘째 아기를 임신했었지만 장기훈 때문에 유산이 되면서 엄청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제클린의 아픔이 와닿았던 건데요. 하지만 제클린은 신주경의 동정을 받을 사람은 아니죠. 신주경에게 제클린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한다면 제클린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가장 용서가 안 되는 건 수아를 학대한 일입니다. 어른들끼리의 시시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영문도 모르는 어린 수아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한 건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주경이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 제클린에 대해 그대로 갚아주기를 바라지만 신주경의 정서로 봐서는 그런 복수까지는 어렵겠네요. 더구나 아이의 엄마가 되어봐야 아이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제클린은 자신이 이제 유산을 해보니 신주경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고 했네요. 자신이 겪어보고서야 그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제클린도 언젠가 신주경처럼 그 모든 고통을 겪어봐야 할 텐데 말이죠. 신주경이 제클린에게 그런 직접적인 복수는 하지는 않겠지만 장기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제클린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신주경은 제클린을 끌어들여 양희찬과 장기훈 두 사람을 함께 몰락시키기 위해 계획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제클린은 냉동창고에서 자신의 아기가 유산되었다는 걸 죽어도 잊지는 못할 텐데요. 더구나 자신에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클린입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는 치매에 걸려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언니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요. 자신의 아이가 유산된 게 모두 장기훈이라 생각하는 제클린은 신주경이 이끄는 대로 장기훈과 양희찬의 몰락에 한동안은 힘을 보태게 될 텐데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제클린은 언니를 죽인 장기훈의 복수를 하러 한국으로 왔지만 결국 진심으로 장기훈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장기훈을 다시 만나러 나갔다가 냉동창고에 갇히게 된 거고요. 하지만 정우혁이 양희찬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장기훈이 알게 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장기훈은 제클린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정우혁이 양희찬의 친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카지노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신들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면서도 그것을 가로막는 정우혁을 내쳐야 한다고 그렇게나 외쳤던 장기훈입니다. 사실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형벌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인데요. 장기훈은 정우혁에 대한 양희찬의 반응이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정우혁의 친아버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건데요. 장기훈은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장창성을 아직도 살려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자신이 늘 1등이 되지 못하고 남들을 앞지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장창성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란듯이 내세우고 큰소리치고 싶어서인데요. 카지노 법안만 통과되고 시행되면 이제 자신 앞에 성공의 길이 훤히 열릴 거라 생각했던 장기훈은 걸림돌 정우혁을 쳐내야 하는 상황에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네요. 양희찬과 정우혁이 친아버지 친아들이라고 하니 말이죠. 사실 장기훈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관심도 없은 사람입니다. 장창성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자신의 친부가 누군지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장기훈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양희찬이 정우혁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말이죠. 사실은 장기훈이 비정상인 거죠. 물론 장기훈 역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지는 않다고 해도 자신은 몰랐지만 자신 주변에 친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건데요. 어쨌든 장기훈은 양희찬이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장기훈은 몇 번이나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고 자신에게 털어놓으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양희찬은 우영란과의 관계나 빛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우혁의 이야기를 했던 적은 없었던 거죠. 결국 이것은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기훈은 자신 앞에 걸림돌은 반드시 없애는 스타일입니다. 얼마 전 제클린을 불러내 냉동창고에 가두어 버린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결정적으로 신주경을 죽이려고 했고 의붓아버지 장창성을 죽이려 했으며 제클린의 언니는 오래전 죽이고 말았던 건데요. 이제 장기훈은 양희찬을 처단하려고 할 것 같네요. 이제까지 둘이 손잡고 별별 나쁜 짓을 다 저지르며 왔던 장기훈과 양희찬인데요. 정우혁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걸 알고는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는 데다 자신에게는 정우혁에 대한 부분을 비밀로 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더구나 장기훈은 다른 이유로도 정우혁이 마음에 들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정우혁과 서희재가 자신 모르게 만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었는데요. 겉으로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뭔가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장기훈이죠. 사실 정우혁과 신주경의 사이는 장기훈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진지한 관계입니다. 신주경이 장기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헤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신주경은 그렇다 치지만 정우혁은 그렇게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네요. 신주경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우혁은 늘 신주경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번의 일도 마찬가지죠. 정우혁은 신주경이 제클린을 구하겠다고 냉동창고로 달려온 일에 대해 우려가 컸습니다. 복수를 하겠다면서 그 복수의 범주에 있는 제클린을 구하겠다고 달려온 걸 보고는 혹시 장기훈이 그걸 눈치챌까봐 너무도 걱정이 되었던 건데요. 교활하고 간악한 장기훈이 서희재가 신주경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물불안 가리고 신주경을 없애버릴 거라는 걸 정우혁은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우혁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장기훈은 양희찬이 자신의 친아들인 정우혁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양희찬을 없애려고 할 텐데요. 물론 양희찬 다음 차례는 가장 눈엣가시 같은 정우혁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신주경이 아닌데요. 이제 우아한 제국 드라마는 결말까지 29회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기훈에게 신주경이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